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성탄절 영화를 추천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역사 덕후들을 위한 영화면서도 성탄절의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작된 조아유 노엘, 우리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출시된 영화인데요. 오늘은 이 영화 역사 배경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1914년 크리스마스 트루스, 즉 성탄절 휴전이라는 사건인데, 이 휴전은 나라끼리 만나서 공식적으로 휴전 협정을 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정황을 말씀드리면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서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참호를 파고 대치를 하고 있었죠. 말이 참호지 사실 한 1.5m 정도 높이의 흙 구덩이였던 거죠. 계속 그 참호에서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군이 가까우냐면은 적진에서 뭔가 떠들거나 웃거나 싸우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독일의 황제가 왕립 오페라단의 가수들을 위문 공연으로 참호에 파견을 해요. 독일군 참호에서 어떤 테너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소리를 프랑스 군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것이 나라마다 가사는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부르지만 사실 멜로디는 세 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군인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입을 떡 벌린 채로 박수를 치면서 참호에서 나왔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은 서로 총을 쐈겠지만 이 독일 군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었는지 서로 멍하게 마주보고 있다가 독일 군들이 자기네 크리스마스 보급품으로 나온 초콜릿을 선물로 이제 프랑스 군들한테 주고, 또 프랑스 군들은 자기네가 크리스마스 위문품으로 받은 샴페인을 주면서 서로 얼떨결에 성탄절을 같이 세게 됐다고 합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크리스마스 미사도 함께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축구 경기까지 하게 됐다는 정말 크리스마스 스피릿, 성탄절의 정신에 대한 아름다운 일화가 있고요. 그 일화를 영어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조아유 노엘이라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씁쓸한 뒷맛이 있는 그런 영화죠. 왜냐하면 1914년 겨울이거든요. 군인들은 전쟁이 거의 다 끝났다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1차 대전은 4년을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앗아가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잠깐의 평화 기간이 있지만 1939년이 되면 더 끔찍한 2차 대전이 터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있는 끔찍한 역사적 암흑기에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가져온 한 줄기 빛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쟁이란 걸 생각해보면 막 총알이 날아와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죽고 내 동료들이 죽고 있는데 당연히 적군을 증오할 것 같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어떻게 상대방한테 초콜릿과 샴페인을 나눠줄 생각을 하느냐,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의 유럽인들한테 어떤 감정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대전이 유럽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민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왕들끼리 하는 일종의 비즈니스 같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대체로 영토를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자기 나라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가 자기가 지출해야 되는 군비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바로 접었습니다. 그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군인들의 봉급이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는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란 건 대부분 두 왕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한 번 정도의 큰 전투를 벌입니다. 누가 이길지 대략 판단이 나잖아요. 그럼 왕들이 우아한 텐트에 들어가서 멋진 옷 입고 와인 마시면서 영토의 일부를 양도받거나 아니면은 불평등 통상조약을 체결하면 그냥 전쟁이 끝나고 평민들은 집에 가서 원래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옛날 그림을 보면은 아래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귀부인들이 테이블을 세팅해놓고 핫초콜릿을 마시면서 전쟁을 구경하는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18세기의 프랑스 군인이었던 아우로시 백작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영국군이 프랑스에 상륙했거든요. 그때 영국군들한테 손님이니까 먼저 쏘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진정한 신사도의 표상으로 남아있고요. 라글란이라고 하는 크리미아 전쟁에서 유명한 영국 장군이었던 사람은 자기 부하들한테 너무 살기등등하게 싸우지 말아라, 그거는 신사다운 전쟁이 아니라 사륙일 뿐이다 라고 오히려 훈계를 하기도 했다는 정도로 그 당시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편을 죽일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명절에 집에 가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라는 거를 인정을 했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날은 유럽이 다 공통적으로 세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농사일이 바쁠 때, 예를 들어서 모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수를 할 때도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추수가 안 되면 양쪽 나라 사람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누구한테도 이익이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옛날 유럽 역사책을 보면은 캠페인 시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캠페인이 이제 출격, 야전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특정한 계절에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농사일도 바쁘지 않고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이런 부활절 같은 큰 명절이 없을 때 굉장히 몇 달 동안 전쟁을 하는 어떤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1차 대전 때 출전하는 군인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될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들이나 소설가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얼마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람들이 출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맨날 더러운 옷만 입다가 군대에 가니까 새 유니폼 입혀준다고 좋아하기도 하고, 평생 외국을 한번 못 가봤는데 해외에 갔다 온다고 막 흥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크리스마스까지는 전쟁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한테 아빠 금방 갔다 올게, 우리 이번 성탄절에 뭐 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차 대전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1차 대전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쟁이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독일군이 압도적인 기세로 파리 코앞까지 전진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전쟁이. 근데 프랑스군이 반격을 하면서 만이라는 지대까지 독일군을 밀고 갑니다. 그때 독일군들이 굉장히 끔찍하고 새로운 발상을 하게 돼요. 여기다가 참호를 판다는 거죠. 땅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적군의 총이 나를 맞출 수 없도록 여기까지 들어가 있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가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새로 나온 무시무시한 신무기인 기관총을 설치하자. 그러면은 상대편이 아무리 몰려와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독일군이 이 생각을 하자 프랑스군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90m에서 1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양쪽이 참호를 만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상대편 참호에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진전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정돼 버리면서 몇 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장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전쟁을 끝냈어야 됐겠죠. 그런데 이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총이라든지 수류탄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도 없고 총의 발사 속도가 굉장히 느릴 때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건 일단 군인들이 3줄이나 4줄로 이제 줄을 섭니다. 그 다음에 앞줄이 총을 발사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럼 두 번째 줄이 또 총을 발사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총을 발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두 줄이 착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순서로 돌격을 해가지고 백병전을 벌여요. 적군과 아군이 백병전으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기마대가 그 부근을 삥삥삥삥 돌면서 이제 적군을 한 명씩 처치해주는 방식으로 전쟁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참호 때문에 진격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명예스럽게 군인이 이렇게 구덩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냐, 비겁하게. 자, 빨리 애들 돌격하라 그래. 그러니까 상대편은 땅을 파고 기관총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군이 착검을 하고 돌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이런 명령이 양쪽에서 계속 떨어져서 이 참호 가운데 노맨스 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지역이라는 90m나 100m의 지역 안에서 기관총을 설치한 상대편의 참호 쪽으로 돌격하면서 수십만 명이 쓸데없이 죽어간, 영웅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전쟁으로 기억되는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인 거죠. 하지만 이 영화의 배경시대인 1914년만 해도 아직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있는 군인들은 어쩌다 보니까 전쟁이 크리스마스까지 갔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내년 봄 정도면 다 끝나고 서로 간의 나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휴전이 가능했다는 거죠. 1916년 정도가 되면 이제 서로 깨닫게 됩니다. 세계편이 다 죽을 때까지는 내가 집에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유럽 사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사회로 진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은 1차 대전보다 유럽 사람들의 역사 사고 속에서는 더 인간성이 완전히 없어진 전쟁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죠. 그럼 1차 대전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인지 왜 장교들은 그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느냐?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무기 기술의 한계 때문인데요. 1차 대전 때만 해도 장거리 살상 무기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서 한 5km 정도만 빠져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 많았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프랑스 병사 한 명이 하필이면 고향이 전장에서 한 2-3km 떨어진대요. 정말 뛰어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참호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밤에 엄마랑 커피를 마시고 와요. 그 정도로 이 전장 옆에만 엉망진창이었지 조금 떨어진 곳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도 나오고 1차 대전을 주제로 한 많은 영화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전선에 있던 병사가 보고를 할 일이 생겨가지고 지휘부에 가는 일이 나와요.
지부는 대체로 참호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귀족들의 성을 개조한 곳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장교들은 금 버튼이 쫙 달려있는 옛날 귀족 제복을 입고 반짝반짝한 부츠를 신고 이 병사가 허겁지겁 뛰어오면은 자, 어디서 장교 앞에서 얘기하는데 흙을 안 닦고 들어오냐, 이런 거 가지고 훈계를 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귀족들은 이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또 이 귀족들의 자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공군 조종사로 입대를 하지 보병으로 입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은 대부분이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자기가 귀족으로서 어떤 평판을 받을지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사도를 잘 갖춰서 싸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오스왈드 벨케라고 부르는 독일 조종사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젠틀맨 오브 더 스카이였어요. 하늘의 신사. 그 오스왈드 벨케가 한번 공중전에서 영국 조종사를 격추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사람이 자기 기지로 돌아간 다음에 직접 차를 몰고 영국군이 추락한 지점으로 가서 영국군이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병원까지 호송을 해요. 이 사람이 좀 의식이 돌아오자 가족한테 너가 괜찮다는 편지를 쓰면 내가 그거를 손수 배달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영국군이 편지를 쓰니까 이 오스왈드 벨케가 전투기를 몰고 포화를 뚫고 영국군 기지 상공으로 날아가서 이 편지에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그쪽 기지에다 떨어뜨려 놓고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행동으로 회자될 정도로 그 당시에 귀족들은 보병들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 사람들이 1차 대전을 회상할 때는 그나마 2차 대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유럽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화합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가 언제 정확하게 있었냐 하면은 이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 때 있었다는 거죠. 유럽이 평화를 전쟁 속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시대, 유럽의 인간성이 마침내 전쟁과 현대화라는 것 앞에서 완전히 말살된 시대, 이것이 이제 유럽인들이 1차 세계대전을 기억하는 두 가지 모순된 면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은 이제 구세군 모금하면서 이렇게 종 흔들고 있는 분들이 Please, Seasons Spirit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계절의 정신이란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명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서구에서 상업적인 명절로서 들어왔죠. 사실은 트리를 산다든지 선물을 교환한다든지 주로 연인끼리 시간을 보내는 이제 이런 명절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 가서 그 시즌 스피릿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게 뭔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크리스마스는 1년 동안에 가장 추운 때예요. 근데 사람이, 다른 추운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종이고 어떤 민족이고 나와 사회계급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춥겠다, 어우,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크리스마스 스피릿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할 때는 독일 입장에선 프랑스와 영국군은 그냥 적군이에요. 근데 우연히 사람 눈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참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첫눈에 깨달은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마라고 생각했던 독일군도 춥구나. 그리고 쟤네도 배고프구나. 쟤네도 집에 가고 싶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진 같은 걸 교환하다 보니까 쟤네도 집에 사랑하는 처자식이 있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 전쟁터에 내가 왜 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 인간 세계를 보면요, 사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대할 때 99%의 공통점보다 1%의 차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른 민족을 대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와 조금 사상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또는 인생의 지향점이 다른 사람도 무슨 충이니 무슨 족이니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와 다른 부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두 인간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추우면 불 쬐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열망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라 라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가 아닌가 생각해서 시즌스 스피릿을 전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영화나 드라마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